부모님들이 항상 좋은 말을 하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일이 잘 되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학원을 이렇게 보냈는데 성적이 왜 이러니?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싫다는 말조차 잘 못하고 자기 주장이 억압돼 있죠. 이것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잠시 덮는 방식일 뿐이고요. 그런데 부모 입장을 물어보거나 들어보니 이런 말을 하면 아이가 나태해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부모님들의 생각이고 착각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어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별자리 사회심리극 연구소 소장이자 32년 동안 심리극 상담을 해왔네요. 김용환 소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부모가 처음인 당신에게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와의 작은 흔들림이나 어떤 시행착오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굉장히 큰 신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한번 삐끗하면 끝난다는 불안이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일정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실패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잠시 덮는 방식일 뿐이고요. 아이의 자율성과 자신감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조건부 사랑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결국 나로서는 부족하고 뭔가 해내야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이 확 오는구나, 나는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강박감,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저는 상담 현장에서 그 압박이 너무 오래 누적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의사 집안이 있었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는데 아들도 결국에는 이제 의대에 들어가게 됐지만 거기서 자기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와버렸어요. 내 생각을 외계인들이 뺏어간다,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면서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는 케이스를 좀 만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고통받고 있고 마음에 병이 생겼는데 언제 치료해서 다시 학교에 보낼 수 있나요? 이게 가장 중요했고요. 의사 면허 따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랑은 성적으로 증명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수용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머님이 받아주지 않으셨고요. 어떤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원래 상태로 돌아올까요? 라고 자꾸 반문하고 물어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케이스였습니다. 가끔은 아이에게 너무 좀 부담감을 주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성적, 공부에 관심들이 되게 많고 한 아이만 낳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아이가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심리극 때 꺼냈는데 어머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런 얘기 할 줄은 몰랐다. 학원도 잘 다녔고 그냥 하라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아이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 아이하고 소통해서 공부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학원을 줄이는 것도 아이하고 잘 소통해서 해보겠다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학업을 완전히 놓은 채로 외부와 단절된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운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문 걸어 잠그고 방에서 그냥 2년 3년 동안 지내는, 또 뭐 알코올 의존증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술을 통해서 공허한 마음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와 연을 끊고 살아가거나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여도 술만 마시면 부모님 집으로 가서 난동을 부리고 속에 있던 얘기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뭐 극단적으로 분노를 사회 내에서 표출하면서 뭐가 됐던 너무 비극적인 어떤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표현을 하게 돼 있죠. 성인처럼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미성숙하죠. 뭐 짜증을 내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표현인데, 그런 신호를 아이가 단순히 그냥 폭발했다?
아이가 행동 문제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폭발하거나 터지기 전에 반드시 아이가 뭔가 신호를 보이거든요. 표정이 좀 사라졌다거나 뭐 작은 실수에 아주 과하게 흥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기력한 반응, 이때 이제 아이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이런 신호를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든지, 최근에 하는 고민은 무엇인지, 지금 아이가 행복한지 자주 좀 물어봐 주어야 되는데요. 부모가 그 질문을 건네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꺼낼 작은 틈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항상 읽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기 감정 표현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 작은 틈이 통제에서 관계로, 억압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갑자기 변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100%다 볼 수 있는데, 상담해보면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의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부모가 그 순간에도 인식을 못하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가 나한테 난폭해요. 이렇게 순했던 애가 욕설을 퍼붓고요. 폭력적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아이가 지금 보여주지 않나,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은 항상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이한테 어떤 상처를 주었을까, 이걸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뭐 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뭔가 내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따라와 주길 바라는데 거기서 뭔가 삐뚤어졌을 때, 틀어졌을 때 부모님들이 강한 어떤 통제와 억압과 부모님의 방식대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내면에서 억압됐다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양육 태도가 부정적인 부분들을 빨리 발견하시고 아이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네 마음이 어떠니라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아이한테 화가 났지? 내가 아이한테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시면 어릴 때 부모 관계, 의미 있던 관계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이한테 가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님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셔야만 아이의 마음이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좋은 말을 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얘기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얘기인데,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너 이렇게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거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일이 잘 되는 거야. 이 자체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엄마, 아빠 얘기로 따라야만 내가 잘 되는 아이인가? 이것도 부모님들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학원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학원을 이렇게 보냈는데 성적이 왜 이러니? 진짜 이런 말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점점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계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나마 큰 문제로 발현되지 않고 청소년기를 무사히 보낸다면 다행이지만 결국 참다가 폭발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부를 놓거나 스스로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세상과 접촉을 끊어버리는 일들도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잔소리처럼 내뱉지 마시고요. 아이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아이가 반하는 쪽으로 가주는 부모님들이 진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뭐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건데, 이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고요. 불안해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감정 표현을 하는데 억제돼 있고 싫다는 말조차 잘 못하고 자기 주장이 억압돼 있죠.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욕구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래 앞에서도 서면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자기 표현도 잘 안 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도 막막해하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대생, 성인 퇴행 현상도 있었고요. 일반적인 분들도 보면 사회생활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관계 맺음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중고등학교 때 영향이 이제 성인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받아줄까? 이런 얘기해도 될까? 굉장히 어색해하고 관계 맺음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성인 퇴행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만 해도 야 엄마 고맙다, 기특하다, 요 정도거든요. 지적은 되게 빨라요. 칭찬에 인색한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뭐 요렇게만 얘기해줘도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과 마음을 읽어주고 말만 자주 해줘도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모 입장을 물어보거나 들어보니 이런 말을 하면 아이가 나태해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부모님들의 생각이고 착각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망쳐도 실수해도 그 자체로 아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자존감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자기 감정을 얘기했을 때 좀 서툴잖아요. 성인처럼 자기 감정을 통제하면서 얘기 못하는 게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뭔가 아이가 좀 표현을 했을 때 거칠게 얘기하거나 뭔가 퉁명스럽게 얘기해도 그 감정으로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뭐가 화가 났을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감정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는 것 같아요. 행동과 태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표현하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은 감정 소통을 잘 하게 해주는 아이가 나중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한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성장이 돼도 그런 비슷한 가스라이팅에 대한 상황이 와도 이걸 구분해내고 쳐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 때 부모님들이 일방적인 대화로 아이한테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끊임없이 감정 소통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듣고 반복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감정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감정 소통을 시도하다가 흐지부지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제 내 마음 표현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감정 소통, 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아이를 통제하고 성적에 집착하는 건 결국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불안과 상처가 아이에게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 건지 나의 양육 태도를 먼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10년 전부터 출간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까요? 내가 심리극 상담을 간접 체험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례들을 좀 넣습니다. 분명히 나랑 겹치는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례를 통해서 나를 좀 들여다보시고 단순히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독자분들이 저와 마주 앉아서 심리극 상담을 한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책 속에서 내 마음을 먼저 마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마음 만나기 챕터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나의 어릴 적 마음, 상처,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은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고 답해 보면서 독자가 자기 안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패턴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다른 책과 좀 구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고 나의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은 아이와 어떤 연결이 돼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바로 설 때 비로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양육이 시작됩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